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요즘 외부 작업이 많은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숨가쁘게 움직이는 배달업종, 잡무가 많은 경비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주변의 작은 관심과 배려에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콜라는 차갑게, 콜라는 차갑게, 노동자는 시원하게, 노동자는 시원하게. 통풍이 안 되는 청바지를 입고 계단을 오르다 보면 숨이 막힌다며 맥도날드 배달원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복장 규정을 없애고 폭우나 폭설에 준하는 추가 수당을 달라며 폭염 수당 100원을 외쳤습니다. 배달원들은 휴게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일한 것보다 임금을 덜 주는 속칭 꺾기 근무도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휴게 시간 보장 꿈도 못 꿔요. 나가서 조금이라도 좀 지체되고 하면 매장에서 바로 전화 옵니다. 저희는 시간에 쫓겨서 버스 옆에서 이 열기 맞으면서 다 버티고 잠깐의 휴식도 못 취하고 바로 또 나가고. 아파트 경비원들도 땡볕 아래 근무가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지를 몇 바퀴 돌기만 해도 땀이 가득 흐르게 되는 날씨입니다. 이렇게 낮 시간 동안 분리수거까지 관리하게 되면 휴게 시간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그걸 인지도 안 되지만 37명인데 37명이 그 휴게 시간에 들어가서 있기에는 서서 있어야 된다니. 건망을 좀 피하기 위해서 우리도 휴게 시간이 있다. 가트를 피하려고. 수시로 들어오는 발레 파킹에 준하는 주차 관리 요구도 고역입니다. 뗄 때 안에 한중에 온도가 한 70도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거 들어갔다 나면 죽어요. 30, 40대 이렇게 움직여요. 한편 5개 작업 가이드가 있는 건설 현장에서도 폭염 경보의 작업 중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답한 근로자는 86%에 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퇴근 후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이라도 하거나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업무 메시지가 계속 울려대는 탓에 곤혹스러웠던 적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는 이른바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맞춤형 서비스가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회사원 유승호 씨의 책상 위엔 휴대전화 2대가 올려져 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임원분들도 전화 주셔서 업무 처리해야 될 것들 핸드폰으로 지시를 많이 내려주십니다. 업무용과 개인용 전화를 따로 쓰는 건데 업무용은 집에 가서 쉴 때 아예 꺼두기도 합니다. 최근 유 씨처럼 스마트폰에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미 한 기기에 번호를 2개 제공하는 3,000원에서 4,000원대의 부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고 휴대폰 제조사도 듀얼 메신저 기능을 추가해 카카오톡처럼 자주 쓰는 메시지 앱을 2개씩 설치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 제조사는 아예 한국 시장에 듀얼 유심폰을 선보였습니다. 전화 한 대에 유심을 2개 꽂아 사용하는데 데이터와 문자, 통화 각각의 송수신을 필요에 따라 끄고 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업무용 번호 수신은 꺼두고 가족이나 친구 전화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작 대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워크라이프 밸런스 역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추구를 하신 트렌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과 더불어 스마트폰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내 최대 기업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김 부총리는 우리경제 대표 주자로서의 역할을 당부했고 삼성 측은 조만간 투자, 고용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아 이재용 부회장과 만났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 부회장과 반도체 라인을 둘러본 뒤 간담회를 갖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삼성은 우리 경제의 대표 주자입니다. 투명한 지배구조의 정립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도 다른 기업에 앞서는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평택 단지의 안정적인 전력 확보 방안, 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 성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특히 바이오는 제2의 반도체가 되도록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하겠다며 규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기업의 혁신 노력과 전략적인 투자가 결합되면 어떤 도전도 미래를 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대를 모았던 삼성의 투자 고용 계획 발표는 잠정 보류됐습니다. 김 부총리는 투자는 전적으로 기업이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고용 문제에 대한 다급함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8만 개로 일자리 숫자를 줄였습니다. 20만 개, 25만 개 나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광화문 한복판에서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삼성은 고용과 투자 계획 발표를 가능하면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시기와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 수가 5만 개를 돌파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새롭게 만들어진 법인은 5만 2,790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66개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12,014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과 건설업, 부동산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올린 수입이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항공운송 여객 수입은 19억 7,93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기준 항공운송 여객 수입이 늘어난 것은 2012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입국자가 721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늘어난 데다 유가 상승으로 항공료가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인 조현민 씨를 불법으로 이사 자리에 앉혔던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청문회가 6일 다시 열렸습니다. 분명 회사 잘못과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 탓인데 이 때문에 자칫 일자리를 잃을 처지가 된 직원들의 항의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미국인 조 에밀리,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 이사 재직으로 면허 취소가 검토 중인 진에어에 대한 2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비공개 청문회에서 진에어 측은 1차에 이어 항공관계법 내 법리적 충돌 등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며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오너 일가의 갑질과 회사의 무리한 경영을 비판해온 진에어 직원들도 이번엔 면허 취소 검토를 중단하라며 국토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칫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이면서 뜻하지 않게 회사와 한 배를 탄 셈입니다. 직원들은 지난 1일 두 번째 면허 취소 반대 집회를 연 데 이어 이튿날엔 3,000장의 면허 취소 반대 서명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진에어의 해외 취향지 관계자도 국토부를 찾았습니다. 免許取り消しのような決定はぜひとも避けていただきたい。この路線があることによって地元でも働く人たちがかなり数存在しています。 고위직 공무원 봐주기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장 전결이란 이유로 과장 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만 수사가 의뢰됐는데 그렇다고 당시 고위직들의 감독 책임은 없느냐는 겁니다. 진에어의 운명을 결정할 남은 청문회는 단 한 번. 면허가 취소되든 유지되든 갈등과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10만 대가 넘는 대규모 리콜 결정에도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BMW가 결국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 쿨러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 기술 자료를 넘겨받은 국토교통부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10만 6천여 대의 대규모 리콜을 결정한 BMW. 이후에도 매일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자 결국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1년의 화재 사고로 인해 BMW 고객님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당국에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BMW 독일 현지 기술진이 참석해 사고 원인도 밝혔습니다. 당초 국토교통부를 통해 밝힌 대로 화재 원인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쿨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유독 화재 사고가 많아 소프트웨어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한국도 유럽과 같은 차종을 공급하는 만큼 소프트웨어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요한 에벤비클러 BMW 부사장은 한국의 결함률이 0.10%로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며 다만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BMW로부터 기술 분석 자료를 넘겨받은 국토부는 모든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지목하고 있는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 등에 대해서도 살피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지아를 거친 배기가스가 300도 이하로 냉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뒤늦게 유럽에서 결함이 확인된 부분이 늦장 대응과 연관이 있는지도 살필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탐진입니다. 2주 넘게 푹푹 찌는 폭염에 따른 냉방기 사용 급증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가 배송됐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과 필동 등지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배송됐습니다. 고지서에는 지난 6월 25일부터 폭염이 이미 시작된 지난달 24일까지 사용한 전기요금 명세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폭염 장기화로 가정용 에어컨을 평소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민의 전기요금 부담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누진제 완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이에 따라 누진제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7일 누진제 완화 방안이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3단계의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2단계 요금 적용 구간 상한을 400kW시에서 500kW시로 확대하거나 구간별 요금 자체를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글이 이미 1000건을 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전기요금 경감 효과와 전력수급, 한전의 적자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보유는 지난해 절반으로 줄였는데 예금과 현금의 보유 비중은 늘었습니다. 부동산 상승에 힘입어 부동산 비중도 증가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예금과 부동산의 비중은 늘리고 주식의 비중은 줄였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우리나라 부자들은 이처럼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 비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올해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자들의 금융자산 가운데 현금과 예적금 비율은 51%로 1년 전보다 2.1%포인트 늘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주식의 비중은 지난해 20.4%에서 올해 11.8%로 반토막 났습니다. 장기 불황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처에 활용할 현금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것입니다. 부동산 자산의 비율도 늘었습니다. 금융자산은 전체 자산의 42.3%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53.3%로 지난해보다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주택시장 매매 가격의 상승세와 함께 분양과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돼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처로는 국내 부동산을 꼽은 비중이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부동산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1년 전보다 4%포인트 올라 73%에 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8월이 시작되면서 폭염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염 속에서 그야말로 찜통 근무 중인 이들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록적인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는 것도 지칠 정도인데 폭염과 싸우며 일하는 상황이라니 결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서 알바생 1,113명을 대상으로 폭염 속 근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귀하의 근무지는 폭염으로부터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에 47.2%는 근무지가 집보다 오히려 시원하다고 응답했지만 27.3%는 그럭저럭 참을만 하다고 답했고 나머지 25.5%의 알바생이 더위 속에서 일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즉, 4명 중 1명이 찜통 근무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군요. 주로 어떤 업종에서 더위 속에서 일한다고 응답한 건가요? 네, 대다수는 외부에서 근무를 하거나 불을 곁에 두고 일해야 하는 업종들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생산 물류 쪽에선 51.5%가 또 주방 조리 쪽에서는 50%가 그리고 이벤트 행사 스텝 쪽에서는 47.8%가 더위 속에서 일한다고 응답한 겁니다. 반면 집보다 시원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아르바이트 업종도 있었는데요. 사무행정보조는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72.7%가 시원한 환경에서 일한다고 응답했고 매장 관리와 서비스 업종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도 53.6%가 일하는 곳이 집보다 시원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집보다 시원한 사무실이라니 상대적으로 일하는 것이 참 수월할 것 같은데요. 반면 더위 속에서 일한다고 응답한 업종은 듣기만 해도 일하는 곳의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엔 40도까지 치솟았는데 별도의 냉방장치도 없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근무지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냉방장치가 마련돼 있는지란 질문에는 91%의 아르바이트생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더위와 싸우며 일하는 3대 업종의 경우 냉방장치가 없다는 대답이 더 많았습니다. 이벤트 행사 스텝의 경우 31.3%가 또 생산 물류는 15%가 주방 조리 업종에서는 11.3%가 냉방장치 없이 일한다고 응답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폭염 속에서 일하는 기존에 일했던 것에 비해 일하는 것도 힘들게 느껴질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네, 전체 응답자 중 36.7%는 폭염으로 인해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고 답했는데요. 특히 폭염으로 인해 실내 매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증가하면서 매장 관리, 서비스 업종은 54.9%가 또 외식과 음식 배달이 증가하면서 주방 조리 직종은 46.8%가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해서 상대적으로 폭염의 업무 강도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더위가 계속되면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피로도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폭염이 업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황이 이 정도면 일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고충은 아르바이트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나타났는데요. 이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496명 가운데 86%가 폭염 시 휴가 장려 제도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찬성한 이유를 살펴봤더니 야외 현장 근로자의 경우 이 31%가 건강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했고 또 25%는 폭염 시 출퇴근만으로도 쉽지 않기 때문에라고 응답해서 폭염과 맞닥뜨리며 근무를 해야 하는 현장직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전체의 의견 역시 34%가 폭염으로 인해 업무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라고 응답해서 더위가 업무 능률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결국 대다수의 직군이 폭염으로 인해 업무적 또 환경적으로 저마다의 고충을 앓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한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고용플러스는 폭염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